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위반 건축물을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뼈 아프죠.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용구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굉장히 초췌해 있습니다. 수염도 일을 끝내고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요. 그게 좀 부시시하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볼품이 좀 없으면 그냥 오디오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위반 건축물의 완결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창업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요 전에 제가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을 경우 일반 음식점에 양도양수를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게 될 때 기존에 이제 일반 음식점을 장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양도양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을 내가 다른 분한테 팔 때 혹은 내가 현재 음식점을 장사하고 계시는 분에게 내가 인수를 받을 경우에는 새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새로 허가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이 영업을 구청에서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하면 여러분들 신규로 등록을 하면 돼요.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기존에 장사하고 계시는 분에게 인수인계를 받는 경우엔 구청마다 보건소가 있는데요. 그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어요. 그 위생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양도양수 그리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다 그래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장사하고 계시는 분에게 구청 위생과를 가서 두 분이 함께 가셔서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한 그 서면이 있어요. 그걸 두 분만 쓰시면 따로 내가 음식점을 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따로 안 받으셔도 돼요. 그게 바로 양도양수 그리고 영업자 지위승계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청 위생과 가시면 그것을 두 분이 쓰시면 돼요. 아주 귀중한 팁을 드리는 건데요. 과거에는 운영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그냥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여러분은 이 건축물 안에서만 장사를 하세요라는 그 법적으로 정해진 건축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평수에 대한 규모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기존에 법적으로 써야만 되는 그런 건축물 이외에 뒷공간을 쓴다든가 앞 공간을 쓴다든가 옆 공간을 쓴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영업 공간으로 활용을 하든가, 뭐 주차장 부지를 그냥 사실은 테이블만 놔도 그건 괜찮은데요. 거기에 주방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다 불법이에요. 위반 건축물이거든요. 그냥 남 모르게 하면 뭐 사실 걸리면 이제 위법인 거고요. 불법인 거고. 근데 걸리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장사가 잘 되면 누군가는 이른바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법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런 경우에 기존에는 구청에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니 이 건물을 철거하는 이행을 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행 강제금만 내면 임차인들은 서로 주고받고 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위생과에서 양도양수를 할 때 두 분이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그러니까 장사하고 있는 음식점이 불법 건축물이니 위반 건축물이니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인지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됩니다. 그걸 아시고 승계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관행적으로 양도양수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두 번을 하거든요. 권리금 양수 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음식점 사장님에게 권리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권리 양도 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리고 잔금할 때 임대차 계약을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건물주가 나오셔서 임대차 계약도 쓰고 권리금 잔금에 대한 것도 입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총 한 8천만 원 정도? 네,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시설을 하면 거의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뭐였냐면 양도양수를 할 때 두 분이 함께 간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안 갈 경우에는 안 가는 대신에 서류가 필요해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그리고 인감도장을 용지에 찍으면 되거든요. 영업자 지위승계서와 양도양수서에 도장을 찍으면 돼요. 어쨌든 이 제반 서류를 다 만들어 놓으면 가게를 파시는 양도인은 안 가셔도 구청 위생과에 안 가셔도 양수인이 그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왜냐면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 양도인이 이 음식점을 양도양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그런 서류거든요. 그러면 새로 인수받은 이제 저희 애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구청 위생과 가면 그냥 이제 영업자 지위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케줄이 좀 안 맞아서 양도인에게 그런 관련서를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설을 했네요. 했는데 시설을 다 하는데 거의 한 2주 정도, 원래 그 음식점 시설은 거의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걸려서 이제 그 관련 서류를 다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구청 위생과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점을 양도양수를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양도양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이미 기존의 음식점 사장님께 이미 권리금 다 넘겨줬죠. 수천만 원 넘겨줬죠.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건물주에게 이미 수천만 원 보증금 넘어갔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업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인테리어와 모든 시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구청의 공동주택과라는 곳, 그러니까 이 위반 건축물을 해제시켜주는 곳에 가서 뭐 사정을 했었어요. 며칠 동안 가서 빌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그 장문에 글까지 써서 제가 공동주택과를 가서 막 읊조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도 그 5년 전에 장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권리금을 준 그분조차도 이미 그 전 분에게 이행 강제금 내면서 양도양수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공동주택과 가서 그렇게 읊조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거의 뭐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죠. 그 정도로 저희가 읊조리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위생과를 가서 위생과에 계신 분에게 굉장히 사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진짜 울면서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통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 위생과 가서 또 제가 그 읊조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팀장님도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뭐 서울시에 문의도 해보고 식약처에도 문의를 해보신 모양인데요. 이게 그 위생과, 그러니까 음식점을 양도양수하는 소관은 이를 관할하는 곳이 그 관할구청 위생과에서 위에 상부기관인 서울시청의 또 지휘를 받고요. 지휘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휘를 받고, 또 서울시도 식약처, 저도 몰랐어요. 식품의약품안정처라고 하잖아요. 식약처에서 이 양도양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식약처에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전화를 거의 한 20-30분 통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식약처에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식약처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문이 저희가 양도양수를 하려고 하는 그 관할구청에 이미 이게 2020년 1월 달에 그 내려온 공문이에요. 내려온 공문.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평강생 친 곳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위생과에서 서울시에게 어떤 이 관련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또 그러면 서울시가 식약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문을 보면 이미 서울시가 이러한 내용들로 뭔가 문제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약처에 질문을 던진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쭉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만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거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이 제출받은 서류 외에 영업자의 법 위반 행위나 기존 행정 절차 처리에 하자 등을 인지하였다면, 조금 어렵죠. 재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한 후 신고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지막 끝.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관할구청에서 양도양수를 못 해준다. 위반 건축물이 있으니까 양도양수를 못 해준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분이 이미 구청 위생과에 항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위생과에서도 뭐 어려운 경기에 또 장사를 하려고 하고, 저희처럼 1억 5천은 저희가 완전 날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저들도 울고불고 매달렸었는데 이미 어떤 분도 이렇게 저희처럼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구청 위생과에 계신 분이 서울시에 질의를 했고, 서울시도 사실은 이번 관련 공무원분들이 장사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고, 또 위반 건축물에서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낭패를 보는 사례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분들도 이제 최고 상급 기관인 식품의약안전처에 질문을 던졌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겠어요. 식품의약안전처에 계시는 분은 원래 원칙만 지킬 테니까, 원래 관련 법이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위반 건축물 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관련 법이 있겠죠. 법령이 있겠죠.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은 그거 뭐 당연히 유도리가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에 걸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직접 움직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제는 식품의안전처에서도 관련 담당자분이 말씀하셨고요.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는 서울에 25개 구가 있거든요. 25개 구의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아니면 이 상급 기관에서 기관에서 내려온 이런 공문들이 전파가 안 됐을 것이라고도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구마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 구청에 계신 분들은 뭐 철저하게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위반 건축물 관련된 그런 부서도 가서 막 울며 불며도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접구의 위생과도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접구는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저한테 회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음식점의 구청만 그렇게 까다로운 건가. 그래서 어쨌든
관할하고 있는 그런 구청에서 무조건 100%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안건축물을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뼈 아프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1,000여만 원의 비용이 일단 날아가고요. 또 한 가지는 평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평수가 줄어드는 부분의 타격이 굉장히 커요. 저희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직접 현장의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미 이렇게 시설을 다 끝나가고 있었고요. 다 끝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 다 청소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다 끝난 상황이고 마음이 아프죠. 자, 이 안에 보이는 그 주방이 주방의 한 3분의 2 정도가 위반 건축물인 거예요. 위반 건축물. 그래서 저희가 구청 위생과를 가서 아무리 뭐 두들리고 하고 뭐 읊조리고 울고 불고 해도 구청에서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 일단 위반 건축물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관련 부서 가서 그 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위반 건축물이 찍힌 부분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이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를 쓴 5글자 위반 건축물, 이 부분만 없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그 평수가 11평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11평이고 그 뒷공간이 한 2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작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주방의 평수를 저희가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여기가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면 이 잘라낸 만큼 안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홀 테이블 수가 줄어들고 홀 면적이 작아집니다. 여기에서 오는 매출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매출은 수익과 어쨌든 직결되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을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지금 주방 위반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 주방 쪽이거든요. 왜냐면 이걸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 사람에게 권리금을 다 주고 위반 건축물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라고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방을 저희가 당연히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주방을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잘라내라. 이만큼 잘라내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위생과와 담당 건축 관련된 담당 부서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탈하게 이 부분들을 다 날려야 될 상황에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그 부분이 이 뒤쪽에 이 불법 건축물 공간입니다. 이 위반 건축물 공간이에요. 그 전에 이것도 굉장히 탄탄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벽돌로 쌓아 올려서 그 뒷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 공간들은 결국은 다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인데 이렇게 그 건물을 뒷공간들, 이게 사실 주차장 공간이거든요.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서 최대한 면적을 늘려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분들 사실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들인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음식점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공간들도 양옆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가건물이 되어 있어요. 과감하게 이걸 오려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손을 들게 되죠. 위반 건축물 안에서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결국은 저희가 1억 5천 정도를 들여서 장사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허가를 받는 게 먼저 우선이니까요. 이렇게 뼈아프게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1,000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 지붕과 벽면을 다 부수죠. 결국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다 잘라내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을
해제를 시키고요. 결국 영업자 지휘승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증이 나왔고요. 바로 그날 담당 공무원분들이 저 되게 측은하게 보셨어요. 왜냐면 그게 계속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그런데 결국 이번에 식약처에서 문제를 삼았고, 이것이 올 1월에 내려온 그 질문에 대한 그 회신이었는데요. 결국은 올해 1월부터 더 심하게 이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그 건축물은, 음식점들은 영업자 지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저희는 다 철거를 했고요. 뼈 아프지만 돈도 들어가고 또 오픈 날짜도 미뤄지고 매출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치겠지만, 어쨌든 법은 법이고 위법 건축물에서 장사를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의 위상과와 담당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부서 계속 뭐 며칠을 오가면서 뭔가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 해결은 위법을 지우는 것이다. 위반 건축물을 해제시키는 것이다. 그것밖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들은 굉장히 투명하고 까다롭습니다. 그 원리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 기회에 그렇게 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 그 식약처에서 이번 관련된 저희의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마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철저하고 까다롭게 아마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양도양수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시고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뗐을 때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위반 건축물인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권리양도 계약 쓰기 전에, 임대차 계약 쓰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그 위반 건축물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면적인지 반드시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특히 저희같이 이게 주방에 걸려버리면, 만약에 홀 쪽이라면 철거하는데 큰 돈은 들지 않았을 텐데 주방 쪽을 철거하고 주방을 다시 설치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 건물들은 가건물을 만들면서 그걸 주방 쪽으로 뺀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그 구청 가면 절대 양도양수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아마 그거에 대한 관련된 그런 그 규정들은, 그리고 그런 그 구청 위상과에서 이런 그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양도양수 해주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면 무조건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해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 가신 그 구청이 뭐 옛날 관행처럼 양도양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팔 때, 그때 가면 몇 년 뒤면 이 관련 법이 모든 전국에 다 이미 실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파실 때 권리금에 대한 재산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은 인지안지를 꼭 확인하고 계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사실은 겪지 않아야 될 나쁜 경험이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가게를 얻을 때 좀 체크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도 많이 배우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점 잘 유의하셔서 좋은 점포, 합법적인 점포, 그런 점포들을 얻으시길, 그리고 또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